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가 단기적인 하락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이번 하락이 국내 증시가 일시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조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점과 혹여나 하락이 전개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향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현재 국내 증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이번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장중에 전달된 소식으로 일본의 BOJ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예상했던 매파적 발언은 없었고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요. 여전히 니케이 증시는 4만 포인트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국내 증시에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냐?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일본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했던 게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유지되었던 엔저 현상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강세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당분간 이 엔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고, 그럼 이 아시아 증시 안에서 현재 일본 증시에 쏠려 있는 외국인 자본이 여전히 일본 증시 위주로 매매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는 니케이 증시가 4만 포인트를 수렴한 이후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충분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고, 오히려 매파적 시그널의 부재가 불확실성 해소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증시로 돈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열려 있죠. 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엔비디아의 GTC 2024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AI 반도체를 통해서 상승 랠리를 만들어 갔는데, 가파른 상승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쉬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낙수 효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내 기술주들 또한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대내외적인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신규 투자처의 부재, 이 주도 업종이 쉬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사실상 개별주 이외에는 매매할 종목이 사라지는 상태죠. 그래서 이 개별주 장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 주도 업종의 약세는 지수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수 하락으로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연쇄적인 현상이 나오냐? 자,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신용잔고가 최근에 19조 원대로 급증을 했어요. 주도 업종의 강세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위주로 신용잔고가 급증했기 때문에 신용잔고에 대한 위험 부담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상승 모멘텀의 부재로 인한 기간 조정이 동반되는 과정에서 연말 연초에 나왔던 하락과는 다르게 신용잔고가 약 2조 원가량 불어나면서 신용잔고는 하방 압력을 키워갈 수 있는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전달될 FOMC에서까지 복합적인 악재가 나오게 되는 경우엔 지수가 밀리는 과정에서 위에서 형성되어 있는 신용 매물은 반대 매매 혹은 투매나 과대낙폭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지난 연말 연초에 나왔던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과는 움직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현금입니다. 하락 전개식 대응 전략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무조건 현금 비중을 늘려 놓으셔야 되고요. 현금 비중을 늘려 두셔야 시장이 하락했을 때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해지고, 혹여나 FOMC에서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갈 때 재진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현금은 쥐고 있으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 AI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멘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신용잔고가 터지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과대 낙폭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술주들의 반등은 모멘텀이 새롭게 형성되지 않는 이상, AI 시장을 상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 주어지지 않는 이상 기술주들의 반등은 나스닥, 국내 증시 모두 예정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영역에 도달하면서 경제의 확장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오기 이전에 다소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바닥까지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신용잔고로 인한 투매와 과대낙폭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올라올 때 무릎부터 발바닥까지 분할 매수가 아니라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올 때 무릎부터 매수해서 어깨부터 머리까지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반드시
현금을 확보하는 게 필요가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단기적인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용잔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신규 투자처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상승 반전을 이뤄내지 않는 이상 사실상 국내 증시의 조정은 기정사실로 열어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 이 개별주들에 대한 해지성 공략을 단기적으로 병행하는 것도 하락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에서 상승 반전이 나오지 않고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 그때부터는 신용잔고를 우려해서 종목을 잡아가야 되니까 제가 시장을 계속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해지성 대응이 가능한 테마들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생각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강세 테마까지 확인하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시장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고 당장 급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떤 방향에서든 가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측하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확인한 이후에 대응할 수 있게끔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움직이는 이 시장의 인사이트는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는 인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두신 분들은 8시 50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